네, 반갑습니다. 한국동물병원협회 HAB 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시 수의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위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회장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서 네,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전달이 되셨으리라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그 등록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인 위험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좀 맞췄고요. 대다수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반려견을 사랑하는 보호자님들께 마음의 장벽을 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실 한 5분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행 동물 등록제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라고 하는 흔히 말씀하시는 마이크로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라고 하는 목걸이 메달 자체에 칩이 들어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식표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 인식표에 대해서 혼용이 많이 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님들도 오해를 하고 많이 오시는데요. 어떤 부분이 혼용이 되고 있냐고 하면 여기서 인식표라고 하는 것은 동물 등록 고유번호만 부여를 받는 형식입니다. 세 가지 모두 서류를 작성하시고 원하시는 타입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보호자님들은 인식표를 선택하시면 이름표를 주시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세 가지 타입 모두 이름표는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현재로서는 보호자의 성함과 연락처, 동물 등록 고유번호가 기재가 되어야지 법적으로 안전한데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됩니다. 사실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가 나왔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호자님 성함이라든지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랬을 때 이름표가 어차피 붙어야 하는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분이 큰 부분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칩이 굳이 목걸이에 달려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름표에 기재가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 보호자님들이 오십니다. 그럼 제가 딱 잘라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의 경우에는 이런 단점 때문에 굳이 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은 들어왔던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일부 분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십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중간 단계는 어느 쪽에도 효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2015년도 서울시 25개 구 대상으로 조사된 그러니까 동물보호소에서 조사를 한 거죠.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의 분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외장형의 경우 21%, 등록 번호로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7%, 그 다음에 내장형의 경우에 77.5%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한 1.7% 정도가 등록제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었던 거죠. 이것만 봐도 내장형 등록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가시적으로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설명을 드리면서 다양한 통계에 제가 되게 놀랐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이 미아동에 있습니다. 미아동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칩을 리딩을 해서 집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아이가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네, 하루 만에 의정부에서 미아역까지 내려왔던 사례이고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정말 지하철 몇 구간을 건너서 저희 동네에서 발견이 돼서 돌아간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쟤네들이 저렇게나 많이 멀리 다니는구나 다시 한번 체감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유기 유실견은 사실 재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다수 중성화 동물보호소에서 이미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대다수 아이들이 중성화되지 않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높은 것이 짝을 찾아 나온 남자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이 짝을 찾아 나온 여자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아기를 낳지 않을 거면 중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질병 예방 목적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예절 교육들이 안 돼서 왜 보호자님이 부르시면 도망가는 아이들 있죠.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렸는데 나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나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목걸이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들 아시죠? 돌아다니다가 목걸이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고요. 목욕을 하거나 잠시 어떠한 일 때문에 풀러났을 때 잊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절 교육이 또 잘 된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때때로 이제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줄을 안 매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줄의 착용이 잘못되거나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뛰다가 줄이 쏙 빠지거나 자동차 이제 크랙션이 울린다거나 놀랄 일이 생기면 아이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잃어버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노령견, 노령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지장애 증후군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쉽게 아시자면 치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방향 감각도 상실이 되고 보호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밥이나 물 먹는 약까지 기억을 하지 못해서 탈수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봄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포메라이안 봄비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으로 저희 병원에 오게 된 거죠. 동물병원에 오게 되면 맨 먼저 마이크로칩이 되어 있는지 리딩부터 하고요. 목걸이라든지 기본 이제 집을 나왔을 때 착용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마이크로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소로 연락을 하고 혹시나 해서 저희 병원 기록을 조회해 봤더니 놀랍게도 이 아이는 2년 사이 저희 병원에 3번이나 유기견으로 접수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14살이었고요. 인지장애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이 됐는데요. 사실 그 아이는 칩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기록을 남겨뒀기 때문에 3번이나 발견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아마 저희 병원에만 접수된 게 3번이지 그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님께 여쭤보니까 문이 열리면 어느새 나간다고 합니다. 예, 이런 증상 때문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재발생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등록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정신적인 쇼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잊어버린 분들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찾았는지 확인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시겠지만 어릴 때 부모님 잊어버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놀이동산, 시장 이런 곳에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요. 잃어버린 사람이나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이나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때때로는 보호자님이 오셔도 보호자님을 확인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없게도 보호자님은 당연히 보호소에 가면 자신의 반려견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아이들의 품종별 모습들이 비슷비슷합니다. 특히나 외형이 달라져 있는 털이 밀려 있거나 이럴 때는 더더욱 그런 것이고요. 어떤 그 유기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를 봐도 너무 심하게 반가워하고 어떤 아이들은 충격을 인해서 자신의 보호자들이 나타나도 반가워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그토록 위험하다는 마이크로칩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네, 저는 보호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마다 정말 큰 장벽에 부딪힙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여러분의 생각만큼 그런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건데요. 마이크로칩의 구조는요.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로 인해 가지고요. 원래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흔히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몸 안에서 돌아다닌다. 얘네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식한 장소에 있게 되는데요. 조금 이따 시술 부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강아지들 피부들이 사람과 다르게 굉장히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제일 자극이 적은 등 쪽에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피부를 이렇게 당겼을 때 굉장히 쭉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 접종을 하게 되면 시술을 하게 되면 놓았을 때 변이가 좀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조금 더 위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등 쪽에 시술을 했던 게 발끝에 가 있고 꼬리 끝까지 이동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파수는 크게 3가지를 사용했었는데요. 우리가 출입국 관계 시에 이제 칩을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술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검사를 받은 아이와 이 아이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저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파수는 134.2kHz로 되어 있는데요. 시술 초기에는 이런 그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기 전에도 사실 마이크로칩 제도가 있었거든요. 저희 강아지와 고양이는 거의 지금 13살, 14살인데요. 그 아이들은 모두 실시되기 4, 5년 전에 이미 칩을 시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의사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길을 잃었던 많은 아이들을 봐왔고 찾지 못했던 많은 아이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희 집 아이들이 말 못하는 이 아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술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시행 초기에
좀 혼돈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주파수가 아닌 것을 시술을 해서 출입국 할 때 문제가 됐다거나 리더기가 일정 주파수만 읽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령으로 다 리딩이 가능하고요. 특히 국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는 국제 규격에 맞는 134.2kHz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에 삽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캡슐 재질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주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코팅 성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만큼 막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 한 번 더 안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칩의 크기를 보시게 되면 정말 그 아시아 쌀알갱이만 합니다. 그 쌀알갱이 정도가 어떤지 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좀 이 녀석 칩을 정말 했구나라고 느껴졌던 애가 스핑크스라는 고양이 털 하나도 없는 아이 아시죠? 그 아이가 미니칩이 아닌 일반 칩을 시술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그냥 서 있는데도 칩이 보여요. 피부가 약간 볼록해지면서 보이거든요. 굉장히 마르거나 굉장히 작은 개체를 제외하고는 칩을 시술했을 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정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술 부위는요, 강아지들의 피하 조직이 굉장히 가장 많이 발달이 돼서 예방접종이나 일반적인 주사 부위로 주로 되는 이 견갑부 위쪽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바늘이 들어가는 거고요. 쌀알갱이면 아주 작은 그런 칩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일반 주사제보다는 바늘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사 바늘이 들어간 부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3개월 이상령에 조금 개체수가 컸을 때 들어가게 되고요. 보통 동물병원에서는 마지막 백신 때 광견병 접종이 들어갈 때 많이 안내를 드리고요. 또 그거조차도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은 중성화 수술 때 마취가 됐을 때 시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부위를 상모하고 소독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보호자님들께서 미관상 별로 안 좋아라 하세요. 칩 부위만 털이 밀려 있으면 또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털 부위를 충분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통 칩을 시술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칩 시술 부위가 안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정화되는 기간 동안은 심한 운동이라든지 활동 같은 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보호자님께서 2년 전에 칩을 시술한 이후로 그 부분에 계속 염증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병원에서 시술한 건 아니었고요. 그 보호자님께서 그 타 병원에서 하셨는데 계속 거기에만 뭐 염증이 생겨서 제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만 들어서 잘 모르겠으니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그 칩 시술 부위가 아닌 동떨어진 다른 부위에 피부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진행이 되면서 망울이 됐는데 보호자님들께서는 이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나쁘다라고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처음부터 그쪽으로 먼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시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게 지금 조사된 바에 따르면요. 반려동물 등록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반려동물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더니 인식장치가 개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근데 반려인보다 비반려인이 훨씬 많으셨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은 자료를 보시고 또 안내를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더 줄지 않았나 싶고요. 위치 추적 정보의 부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 추적되면 좋죠. 우리 강아지가 부엌쯤 있겠군. 요즘 많은 기구들이 나와서 사실 목걸이 타입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외장형으로 보통 목걸이 타입으로 많이 하게 되시고요.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은 대다수 대중들을 대상으로 좀 더 효율적인 비용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식장치 오작동이라든지 이건 아마 리딩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주로 시술 부위인 목 부분을 리딩을 하게 되지만 보통은 이제 추천되는 방법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원래는 초반에는 좌측 목 부분에 원래 시술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중앙부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몸 전체 스캔을 하는 것이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 행동에 의한 인식장치 분실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내 외부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목걸이 타입이라면 잃어버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 보호자님들 중에 이제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동물병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 등록제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보호자님 댁에 계신 다른 가족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니 이미 등록제를 하셨대요. 가족도 모르세요. 그 등록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가족도 모르세요. 왜냐하면 외장형 타입이나 번호를 받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 중 다른 분이 특히나 다른 분의 성함으로 등록했을 때 이 아이는 똑같은 아이가 2번 등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강아지가 왔대거나 다른 가족이 심지어 칩을 했는데 보호자님께서 우리 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돼서 칩이 2개 된 애도 봤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보호자님들의 어떤 정보의 부재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안전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칩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국 마이크로칩이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이때 부작용들을 보시면 체내 이동, 감염, 탈모, 없어짐, 이동, 부종, 종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건 사실 없었습니다. 여기서 종양은 뭐냐면 시술 부위가 자극이 되거나 해서 뭉침 현상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조사 결과를 보시면 0.008%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럼 백신 부작용은 어떨까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 병원도 18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마이크로칩에 대한 부작용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근데 그 사이에 광견병 실시 기간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광견병 백신의 부작용들은 꼭 1년에 2~3마리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했을 때 과연 칩이 그렇게 위험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 이 시행했을 때요. 초기에 시행이 됐을 때 업체 선정이나 관련돼서 이런 사건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적은 마이크로칩이 공급됨에 따라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고요. 문제는 대대적으로 정말 확률이 높은 그런 확률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전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동물 등록제, 특히 마이크로칩, 그리고 대행기관에 대한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커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동물 등록제를 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거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이걸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대다수의 이야기들은 먼저 발제를 해주신 최영민 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도 고양이들이 시행이 되기 전에 이미 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땐 정말 안 좋았던 게 회사별로 데이터 뱅크라고 그래서 칩을 등록하는 사이트들이 다 각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칩을 등록했던 애가 저 회사 조회를 하면 안 뜨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국가에서 통합을 해주셔서 animal.go.kr로 다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출입국을 할 때 사실 고양이들도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은 강아지 품종 중에 기타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법적으로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란 자체가 없거든요. 저는 정말 저희 고양이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저희 양이들은 예절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집 밖을 잘 나가본 적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병원 리모델링을 하고 제일 착하던 아이가 2번이나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그랬을 때 저는 목걸이 늘 해주거든요. 목걸이를 통해서 찾았지만 목걸이를 통해서 안심을 했지만 칩까지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반려견은 의무사항으로 권장이 되고 있지만 반려묘는 나아가서 의무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선택해서라도 등록할 수 있게끔 좀 변경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은 이미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것과 함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국가와 동물 등록제 대행 기관들에서 같이 진행을 하면 좀 더 좋은 문화들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